지금이 다 그냥 보이실 거고, 이제 사실 그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게 되면 아까 그 이전에 뭐죠?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 마감을 하고 여기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저는 구조적 성장 섹터를 강조를 많이 드렸고, 또 9월달 시작할 때 이런 노이즈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 근데 최악으로 지금 시장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뭐 큰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고. 자, 그래서 뭐 아까 설명드렸었던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이 보셨잖아, 그죠? 내용이. 그래서 그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아직도 시장이 그러면 이런 이유와 연유를 가지고 하락을 했다. 네,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거죠. 이렇게 거침없이 이제 1월 11일 때도 요거지 1439포인트에서 1차 상승을 했고, 잘 보세요. 요 마디를 1차 상승을 하고 조정을 보인 상황이죠. 그죠? 그리고 2차 상승을 들어왔고 2차 상승만큼을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때 1월 11일 3266포인트가 단기 고점이다. 그죠?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박스권을 보였던 거예요, 사실은. 요 2940포인트 요 위치에서 요 부분으로 박스권을 잘 보이는 상황인데, 오늘 그 부분을 살짝 이탈을 해버렸죠, 거래소가. 그죠? 그러니까 모습으로는 일봉의 모습에 우리가 이제 볼 때 그동안 사실 요 고점인 상황 속에서 고점을 쳤었던 부분이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현대차, 그죠? 이쪽이 고점을 쳤고, 그러면서 요 흐름을 갖고 갈 때, 박스권 흐름을 갖고 갈 때 이쪽에서 가장 유독 상승했었던 게 뭐예요? 2차전지 소재, 그지? 그리고 효성그룹 주들,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뭐 이런 쪽 라인들, 그게 이제 수소 라인들이죠. 그리고 요 5월달, 4, 5월달 부분에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 그죠? 요 경기 민감 섹터가 반등하고 5월달에 고점 만들었던 게 이 라인이잖아요. 그죠? 포스코도 5월 초에 고점 만들고, 건설이든 기계든 다 보면 이때가 미국 시장의 국채금리가 1.746%를 치던 때,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무진장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경기 민감지에 다 물려 들어갈 때가 이 5월 초죠. 그리고 나서는 시장 지수는 여기서 박스권을 살짝, 그죠? 살짝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다가, 그러면서 이 라인에서 계속 박스권을 유지해주고, 그런 가운데에서 잘 보시면 요 종합주가 지수가 일봉으로 보면 허당이에요, 지금. 그죠? 여기 박스권을 지금 오늘 살짝 이탈을 해놨기 때문에, 일봉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마디를 계산하는 거예요. 하락 올라갈 때도, 그지? 올라갈 때도 일정 정도 그 과한 흐름을 보이지만, 나름대로 중간중간에 마디를 보여요. 자, 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고점 라인에서 여기 1차 하락을 갖고 왔죠. 그죠? 그리고 1차 하락 갖고, 여기가 뭐예요? 3040포인트. 3040포인트에서 반등이 다시 들어왔다가,
그죠? 3분의 2 정도 반등 들어왔다가 그 하락, 그죠? 요게 추세예요. 하락 추세. 요 하락 추세를 통과하지 못하고 지수가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죠? 아이고. 그러면 요걸 조금 그거에서 요 집어서 뭐야? 왜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딱 들어. 그죠? 그러면 딱 2908포인트 요 자리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는 부분은 이 라인 정도면 충분히 이 1차 하락 부분에 놓여진 부분 조금 이게 그거에서 그거인데 요 라인에서 여기 그죠? 요 정도의 하락폭이면 됐다 싶은데 그죠? 그런데 뭐가 남아 있냐면 신용. 그죠? 지금 나스닥 선물이 1%가 넘게 하락하는 흐름들 속에서 뭐예요? 시간의 대부분 약세일 거예요. 왜? 반대면에 나가야 되니까. 그죠? 잘 보시면 반대매매 나가야 될 부분 중에 지금 거래소가 이 저점을 깨뜨리고 마디를 완성하는 2,908포인트까지 하락을 했고, 그지? 그게 이제 월봉으로 되돌아보게 되면 이거죠. 이 상승폭에 11월, 12월 상승했었던 부분의 이 상승 부분으로 보게 되면 그 상승의 3분의 1을 조정을 보이면 사실은 지난번 3040포인트에서 이 지지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이었는데, 그죠? 그걸 못하면 뭐예요? 50% 올라간 폭의 50%면 요 라인까지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근데 저는 요 라인 지금 아까 그 1차적인 마디 라인으로 보았을 때는 2908포인트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더라도 2870 요 정도 라인이 뭐예요? 저점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요거를 만드는 부분은 뭐예요? 신용 반대매매겠지.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그죠? 자, 주가들이 그나마 월봉으로 지금은 하락하고 있으니까 월봉으로 봐야 돼요. 9월, 10월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죠? 9월, 10월. 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하이닉스, 그죠? 다 까먹었지, 그죠? 올라간 거. 응? 뭐, 올해 1월부터 계속 하락이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경기 민감. 응? 거기에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실현했다 막 했었던 그 김기수 주식 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었던 거. 그죠? 유진기업이란다. 유진테크. 그죠? 이 53,000원에 이 실현했다. 그죠? 다 내려오고 있어요. 유진테크, 이오테크닉스. 거기에 뭐 테크인. 그죠? 얘네들은 잘 보시면 월봉이 벌써 이미 허물어져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게 반도체 소부장 쪽 라인의 움직임이고. 거기에 철강, 포스코 5월 달에 고점 나왔다 그랬죠. 그죠? 5월에 고점 나오고 나서 다 밀려 내려오고 있고. 그죠? 건설. 이게 경기 민감지들 아닙니까? 그죠? 5월 달에 고점 만들고 다 내려오고 있고. 자, 그러면 9월 달하고 10월 달이 약세인데, 오늘 2차전지 소재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게 누구예요? 대주전자 재료죠? 그죠? 11% 떨어졌어, 오늘.
그죠? 11% 떨어져도 되죠, 얘는. 그죠? 이렇게 올라갔잖아. 9월 달에. 그죠?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하는 게 2차전지 소재 아니었어요.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제가 삼성 SDI는 80만 원에 팔았다. 이익 실현했다. 80만 원과 81만 원에. 응? 요때. 아직 우리는 2차전지 소재 갖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조금 맞았습니다. 응? 이익 실현 안 하고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갖고 있고 더 내려오면 더 사는 쪽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2차전지 소재는 돌아가면서 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견뎌도 돼. 뭐 무지 올라서 쉬는 건데. 응? 시장 이럴 때 쉬어야지 좀. 그죠? 자, 거기에 수소 쪽 라인 부분들도 마찬가지. 효성첨단소재. 그죠? 우리 회원님 보유하고 계신 거 85만 원, 86만 원에 이익 실현했다. 응? 왜? 우리가 주식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도 무슨 얘기를 했어요? 1차 상승하고 그 다음 다시 2차 상승. 폭으로 보면 비슷비슷해요. 이 폭. 그죠? 요 폭하고 요 폭을 연결을 딱 하면 거의 딱 요 표. 그 다음에 요 폭. 이거 여러분들께 제가 영상을 이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때. 응? 이번에 올라가면 85만 원 이상 가는데 85만 원까지 보면 된다. 그럼 85만 원, 86만 원에 때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께 들어가란 말은 안 해. 얘는. 한 번 더 내려오면 들어가지만. 왜? 한 번 이렇게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으로 들어온 종목은 시간이 좀 많이 소요돼야 돼. 시간이. 근데 가격상으로는 내일 한 번 더 내려오면 매수해도 돼요. 대신에 이제 여기가 바로 고점 돌파가 아니라 이렇게 행보하겠지. 그죠? 왜? 월봉에서 쉬어야 될 지점에 놓여져 있으니까. 응? 이게 구조적 성장 흐름을 갖고 가는 섹터들의 종목들이에요. 그죠? 오늘 얘네들도 많이 떨어졌죠? 한국가스공사. 응? 이게 수소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도 단기적으로 좀 세게 많이 올라왔지. 그죠? 이런 쪽도 왜 오늘 떨어졌느냐? 이제 실적을 점검을 해야 되니까. 일봉에서의 이격도 크고, 한국가스공사, 포로인더, 뭐 롯데정밀화, 뭐 이런 쪽 라인 애들도 오늘은 세게 맞았어요. 그죠? 그동안 올라온 폭들이 크기 때문에 요 라인 부분의 주종 라인 부분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죠?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월봉에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가장 핵심은 뭐예요? 이런 2차전지 쪽인데, 그죠? 뭐랄까, 최고, 에코프로비엠. 그죠? 에코프로비엠도 월봉으로 보면 9월 달까지 이렇게 무식하게 올라왔으니 좀 쉬는 건데, 뭐, 그죠? 제일 문제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종합주가지수 박스권이라고. 그죠? 이렇게 7, 8, 9 막 올라갈 때 올라가지도 못해놓고 계속 내려온 거는 환장하는 거지. 응? 올라갔다가 조정받으면 조정받는 건데, 그죠? 추세를 깨고 내려가는 라인에 놓여져 있으면 엄청 힘들어지고 힘든 거예요. 그동안에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오늘은 우리 종목들도 대부분 다 떨어졌어요.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셨죠? 뭐 우리 종목은 상한가 같습니다. 저는 이야기 안 해요. 오늘 우리 종목들도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한 여섯 종목 들고 있는데 총 한 종목은 플러스 났고 5 종목은 떨어졌어요. 아셨죠?
뭐 시장이 이렇게 어제는 좀 괜찮았는데 오늘은 좀 영향을 다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는 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수익 무진장 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보는 기준 흐름 부분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흐름인데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범위보다 조금 세게 맞은 흐름이다. 그죠? 그래도 저는 전혀 걱정을 안 해. 우리 회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왜? 시장에 가장 무서운 건 어떤 부분이냐면 박스권이라고 시장의 박스권이라고 이렇게 상승하는데 지수가 올라가니까 내 종목도 올라가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두드려 맞는 건 답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지? 그런데 시장보다 더 강하게 움직이면서 그게 뭐 뉴스에 의한 흐름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올라가는 쪽 라인에 놓여져 있는데 박스권에서 내려오는 이 지수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자, 다만 이제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에서 반등을 했어도 오늘 아침엔 절대 따라가서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미국 시장의 하락도 사실 보게 되면 1차 하락하고, 그죠? 1차 하락하고 나서 아까 우리 코스피가 3040포인트에서 반등할 때처럼 3분의 2 반등 들어왔다가 다시 하락을 2차를 갖고 들어온 자리에 그래서 반등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런데 거래량이 좀 많지가 않았어요. 거래량이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나스닥 기준으로는 이 200일 이평선 이 부분이 올라오든지 얘가 내려가서 부딪히든지 요거를 터치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동안 올라오면서 이제 60일 이평선에 살짝 붕괴하고 올라오고 붕괴하고 올라오고 붕괴하고 올라오고 붕괴하고 올라오던 게 121선에 부딪혔고 그 다음 이번에 내려오는 건 200일 이평선이 올라오든지 가격이 내려가서든지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약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장은 사실 니케이나 아니면 차라리 대만 요 정도로 음봉을 내줘도 되는 흐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 잔고가 너무 많다. 그죠? 신용 잔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0201. 그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개인들의 신용 잔고 부분이 일정 정도 이게 한 바꿈 손바꿈을 이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고객예탁금은 줄지 않고 있고, 그죠? 그런 상황들에 놓여져 있는데 급한 매물을 일정 정도 소화하는 기회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갔어?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가 왜 없나? 있구나. 요거를, 그죠? 이렇게 이제 주식을 하면서 보게 되면 이거죠, 그죠?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확인하고 살려면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노출돼서 악재로 나온 부분이 다 해결이 되는 걸 확인하고 사는 게 가장 좋지. 그죠? 그게 이제 18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 18일 날 18일 이후를 보는 게 가장 나은 거예요. 그런데 주식제의가 지금 오늘이 10월 6일인데 18일까지, 12일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쉽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미 터져나온 악재들에 대한 부분을 일정 정도 반영하면서 주가의 가격 조정이 나타났고 주가의 선행성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18일 이 부채한도 협상이나 나름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그 이전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런데
그럼에도 사실 부채 한도 협상 부분에 있어서도 이때가 가장 2011년 가장 안 좋을 때 18% 미국 시장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우리 시장은 그거보다 더 떨어졌고 당연히 미국 시장 18% 떨어지면.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지금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그냥 막연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막연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러시아가 가스 공급만 유럽 쪽으로 더 해도, 그지? 더 해도, 늘려도 유럽이 그렇게 천연가스 이거에 목매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죠. 그죠? 여러분도 지금 아쉬운 쪽은 누구예요? 지금 오펙 플러스 회의, 오펙하고 뭐 러시아 뭐 이렇게 포함해서 그 회의도 증산 안 하잖아, 이것들이. 그죠? 사실은 그 40불 지난 코로나19로 40불 이하가 되면서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 이런 중소 셰일가스 업체들이 다 망했잖아요. 걔네들이 다 살아있었으면, 그죠? 유가도 이렇게 급등하고 이런 부분을 안 가지고 적절하게 조화를 했을 텐데, 그죠? 채선성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니까 산유국들을 포함해서 러시아는 산유국이기도 하고 이 가스, 이쪽 라인 부분들을 안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 하겠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겨울철 난방,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심어주면서 장기 계약하려 들겠죠. 유럽이든 상대 그 국가들한테. 예? 그런 부분이 일단락이 돼야 내려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진행되면 유가나 천연가스의 상승을 그냥 그네들의 상승 흐름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아까 어디가 어떻고 한 부분의 가장 기본 부분은 지금 이 MTN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깨져서 나오는데 조금 지표들이, 그죠? 이런 흐름들의 가장 중심은 뭐냐를 봐야 돼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승한 부분의 가장 기본 부분은 탄소 중립으로 가는 흐름에서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탄소 중립. 기후변화 때문에. 그러니까 옆으로는 앞으로 그린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 조정 라인에서 그린이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조정 이후에 다시 되돌아 나오는 것도 그린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광의의 그린 중에 2차 전지 소재나, 그죠? 수소나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흐름으로 계속 작년과 올해 계속 그 흐름에 변함이 없어요. 그런 라인 속에서 움직여지는 상황이고, 거기에 중국의 전력난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노이즈, 그리고 중국이 그 경제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 꼭 중국이 호주산 석탄 이거 못하면은 발전을 못할 것처럼. 그죠? 여기 보세요. 아까 지금 방송으로는 세게 못 얘기하니까 3.6%야. 수입산 연료탄 그 의존도가. 그런데 무슨 3.6% 못 갔다고 왔다고 그게 무슨 중국의 엄청난 그거에. 그게 아니고 중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거기에 바이든하고 어떻게든 첫 번째 비유 맞추는 부분을 이 탄소 중립 기후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했었던 거기 때문에 공산당이니까
하면 다 될 줄 알았지. 그런데 지방정부가 그거를 제대로 소화를 못 해내는 거고. 그죠? 그래서 마치 뭐 중국의 전력난이 뭐 글로벌 공급망을 전부 다 훼손할 수 있는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그게 위험의 증폭 과정이에요. 위험의 증폭. 주가는 떨어지면 내일 망할 것 같아. 내일 전쟁 날 것 같아. 오늘처럼 급락하면. 그죠? 내일 뭔가 세상이 확 바뀔 것 같아.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에 오늘과 같은 뭐 2% 3%막 올라가면 세상이 바뀔 것 같아. 그러면서 고점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저점 나오는 거예요. 응? 오늘 나스닥 선물 약세에다가 그죠? 종가가 저점으로 끝난 시장 부담스러운 흐름이고 그러니 시간에 신용 쓴 반대매물 줄기차게 쏟아질 거고 그죠? 그런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아까 이야기했었던 우리 시장의 월봉 흐름이나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왔었던 기본 체력에 요거 하나는 얘기해 줘야죠. 어디야? 글쎄 어디 갔지? 지금 보게 되면 우리 12개월 퍼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시장이 안 좋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 퍼 들이매는 거거든. 근데 이게 실지야.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2020년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아까 이야기했었던 모든 악재들을 반영했다라고 해도 너무 과하게 내려온 지수대는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이 실적으로 펀더멘털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올라갈 때도 수급. 그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과하게 올라가듯이 내려올 때도 팔아야 되는 사람이 많으면 과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과하게 내려갔던 게 또 시간이 지나면 제 원위치를 찾는 거고 지금 글로벌 밸류에이션 12개월 선행 퍼 대비를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60%에서 70% 저평가 부분이다. 이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그렇게 놀라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죠? 주가가 떨어지고 오늘같이 내 종목뿐만이 아니라 옆에 종목 할 거 없이 다 박살이 나는 그런 형태가 움직여지면 공포라는 걸 심리적으로 느끼게 되는 상황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건 이런 이 에너지 쪽 라인, 그린 에너지 쪽 라인 부분이 단기적으로 월봉상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쉬니까 아까 그린플레이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탄소 ESG 발 인플레이션. 그린 에너지 쪽으로 가는 인플레이션이다. 그런 흐름들 속에서 그러면 경기 민감주가 상대적으로 안 될 수밖에 없는 부분. 왜?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기업의 대가로 안 줘도 안 지불해도 될 비용으로 잡혀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당연히 경기 민감 섹터들에는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그린 에너지 쪽을 대안으로 뭐가 나온 거예요? 경기와 민감하지 않은 섹터를 찾다 보니까 그죠? 거기에 오징어 게임과 맞물리면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그죠? 제가 그죠? 2차 전지나 수소 이쪽하고 오징어 게임 관련 콘텐츠 이쪽 라인 부분이 대안이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올라온 거잖아요. YG엔터, SM. 그죠? 얘네들은 그런
경기 부담이 크지가 않잖아요. 그죠? SM이라든지 하이브라든지 뭐 그쪽 밑에 조그만 애들도 있는데 그리고 게임 관련주들도 그죠? 그런 그린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 제한을 덜 받으니까 그죠? 그런 흐름들에 놓여져 있고 또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뭐 쿠성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도 뭐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원체 시장이 오늘은 뭐 걷잡을 수 없이 보험하고 그죠? 보험하고 뭐 은행주 몇몇 개를 제외하고는 약세를 보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뭐 버틸 수가 없는 흐름이죠. 그냥 왜 프로그램으로 짓누르는 상황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하루에 투자 심리가 좋을 때는 그죠? 외국인이 5천억 1조씩 팔아도 이렇게 급락하지 않았어. 그죠?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외국인들 코스피에서 2,700억 팔고 코스닥에서 500억 팔았어. 그런데 코스닥이 3.4%가 떨어졌어.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공격적 매수세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기관이 금융투자가 매수를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밑으로 매도를 때릴 수밖에 없는 개인 투자가의 매물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 이해되세요? 가만히 있어도 신용에 안 달라서 신용이 떨어져서 나와야 될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수세가 위로 쏘는 매수세가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신용. 그나마 구조적 성장 섹터들은 올라갔다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죠? 그 매물이 적은데 경기 민감 섹터라고 하는 부분은 떨어졌는데 또 종합주가 지수가 떨어지면서 내려오니까 뭐해? 신용이 박살나는 거거든. 그죠? 오늘은 어떤 심리도 강했냐면 경기 민감주가 뭐해? 많이 떨어지니까 신용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중에 뭐해? 그나마 올라간 거 팔게 되잖아. 개인 투자가는. 그죠? 떨어진 거는 물타기 할 생각에 올라간 거를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간 쪽 라인도 오늘은 다 조정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상대적으로 강했던 섹터도 조정을 받은 이유는 그 흐름이에요. 걔네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계좌에 내가 10종목을 들고 있어. 5종목을 들고 있어. 경기 민감주가 세네 종목이고 구조적 성장이 한둘이야. 그런데 구조적 성장 2차전지 소재 들고 있는데 그죠? 다른 쪽 경기 민감주들이 계속 떨어져서 반대 위기 신용 담보 부족이 나와. 그러면 어느 것부터 팔겠어요, 여러분들? 사람인 이상 많이 떨어진 경기 민감주를 안 팔고 그죠? 그나마 덜 떨어졌거나 그나마 오른 애들이 판단 말이에요. 그죠? 그 타이밍에 걸린 것뿐이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는 그죠? 내일 차라리 오늘 미국 시장이 한 1.5% 정도 떨어져 줘서 그죠? 내일 아침에 아싸하게 개파락이 나와서 반대 매매를 빨리 신용 반대 매매를 속는 게 단기 저점이 나올 거고 오늘 미국 시장이 또 어설프게 1% 뭐 1.5% 떨어졌다가 또 양봉 만들어서 어설픈 흐름을 보이면 그죠? 또 시장이 지지부진해서 길게 지루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오늘 미국 시장이 한 1.5% 그죠? 나스닥 기준 그렇게 떨어져서 차라리 갭으로 탁 나오는 게 시장을 위해서는 그죠? 그러면서 저점을 만드는 게 더 빠른 흐름을 갖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의 계좌를 잘 지켜야 되는 타이밍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느 쪽으로 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 지금의 위기가 어떤 위기이냐? 그린플레이션발 위기다. 그린플레이션발 위기이기 때문에 뭐 어떤 섹터로 가야 되느냐? 그죠? 그러면 그
그린플레이션의 수혜를 받는 쪽이든 그 그린플레이션의 원인을 제공했었던 부분이 피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으로 가는 쪽이다. 제가 예전에도 그 이야기 했을 거예요. 도주크 타임을 통해서도 탄소 중립 경제로 가는 그런 흐름의 시간이 가까우면 올수록 그죠? 탄소 배출을 하는 산업 부분들의 종목 부분들은 글로벌적으로 15%에서 20% 떨어져야 된다. 글로벌적으로. 왜? 그 부담 비용이 그만큼 나온단 말이에요. 응? 그 부담이 탄소 배출 넷제로 이 부분으로 가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이에요. 여러분들 탄소 줄이는 작업을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지구가 멸망하는 흐름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중국이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중국 공산당이 왜 하겠냐고. 어? 그거 하면서 석탄 줄이고 막 하는 그런 과정을 왜 하겠냐고. 걔네도 알거든. 공산당이어도. 이런 상황으로 마구마구 탄소를 배출하는 흐름으로 가면 공멸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탄소 중립으로 가는 건. 그러면 어떤 철강 기업이 지난번에 포스코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 그걸 하려면 몇십 조? 40조인가 50조 든다고 뉴스에 나온 거 여러분들 보신 분 계셔요? 탄소를 배출을 안 하는 흐름으로 가려면 엄청난 돈을 지불하든지 그게 아니면 그걸 아닌 상황에서 수출을 하려면 그것만큼의 관세만큼 역할을 하는 탄소 국경 조정세를 내야 되는 흐름으로 글로벌 시장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경기 민감 섹터, 그죠? 그거보다는 구조적 조정 섹터, 구조적 성장 섹터 이쪽으로 계속 포커스를 맞아라. 물려도 된다. 그쪽은 돌아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경기 민감 섹터는 가끔 가다 반등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내일 전부 다 경기 민감주 팔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여태까지 계속 해왔는데 지금 이 위치 내일 아침 부분에서는 경기 민감주도 반등을 기다려야 되는 타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